안녕하십니까. 대치 아이디의 입시연구소의 이유종 소장입니다. 자, 지금 성적표를 받으시고 아마 많은 고민에 휩싸여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능 점수도 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정식 컨설팅 신청도 하지 못한 여러 학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셀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수학 1, 2등급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위치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자,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이번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도 평가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종 교육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사설 블로그들에 보시면 이 자료들은 많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만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등급 같은 경우는요, 수학 1등급입니다. 만점자인 경우는 표점이 147점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컷이 137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136점부터 그 다음에 127점으로 2등급 컷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 점수별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성별로도 구별을 해놨고요.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 여자 합친 요 표준 점수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자, 요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부에 나와 있는 PDF판을 그대로 긁어 오려고 하다가 강의로 찍으면은 화질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일일이 손으로 한번 쳐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각 점수별로 인원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누적 인원입니다. 누적 인원. 뒤로 갈수록 이제 수가 커지겠죠. 누적시킨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안에 이 점수 안에 결국에는 확률 통계를 본 친구,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문과 계열 학생이라고 하는 확통 응시자가 몇 명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과 계열이라고 하는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가 몇 명일 것이냐, 이제 그걸 가려내는 게 핵심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그 자료는 평가원에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깜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인터넷 등을 쭉 찾아보시면 대형 업체들에서 올해 11월 30일 그쯤에 이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략 등급별로 이 확통 선택자가 몇 퍼센트고, 그 다음에 미적분하고 기하 선택자가 몇 퍼센트다, 그렇게 이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확통은 1등급의 인원이 약 10.5%, 근데 그냥 소수점 떨고 그냥 10% 계산하기 편하게 1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자, 20.8%라고 하는데 대략 그냥 21%, 역시 계산하기 좋게 소수점 반올림해서 21%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각 표준 점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한번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702명에 약 10%니까 대략 한 270명이 되는 거죠. 즉 표준 점수 147점, 즉 수학 만점자 중에서 만점자가 지금 2,702명인데 그 중에서 확률 통계 선택자는 대략적으로 한 270명 내외일 것이다. 물론 이게 굉장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요 정도 될 거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표준 점수 146점 학생이 총 24명인데요. 24명 중에서 10%니까 대략 한 9명 정도의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낸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1등급까지는 지금 요 각 표준 점수의 약 10%가 되는 인원이 확률 통계 선택자일 것이다. 요렇게 생각해서 각 표준 점수별로 확률 통계 선택자가 대략 몇 명 정도인지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낸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2등급이죠. 여기 136점부터는 2등급에 해당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2등급은 지금 20.8%, 약 21%라고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214명에 대해서 21% 정도를 계산해 보니 그 인원이 대략적으로 이제 45명.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마지막 2등급 컷이 5026명인데요. 그 5026명에 역시 21%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1055명의 학생이 있다라는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주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평가원에서 이 자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얻은 다음에 계산을 한 자료니까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정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본인의 라인을 잡는 데는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확률 통계 선택자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미적분 기하는 자, 지금 요 인원 2702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원이 2432명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5124명에서, 즉 5124명은 표준 점수 137점에 해당되는 학생들인 거죠. 자, 그 중에서 확률 통계 선택자가 대략 512명으로 예상이 되니까 5124에서 511을 뺀 결국 4612명이 결국 표준 점수 137점 중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의 인원수라고 추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214에서 45를 빼면 결국에 169가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확률 통계 선택자가 몇 명인지 우리가 이제 요 비율에 따라서 확통은 1등급 선택자가 대략 10% 내외, 그 다음에 2등급 선택자는 대략 21% 내외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확통 선택자가 몇 명인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고, 그를 통해서 결국 여기 평가원에서 발표한 각 표준 점수별 인원에서 거기서 확통 선택자를 뺀 인원을 여기다가 적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거는 여러분도 충분히 가정에서 좀 귀찮아서 그렇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겠죠. 어떤 거냐면, 그러면 3등급은, 우리 애는 3등급인데 어떡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애는 4등급인데 어떡하나요? 네, 3등급 같은 경우는요, 비율이 대략 한 31% 내외라고 해요. 31%요. 네, 그리고 4등급 같은 경우는 비율이 대략 한 44%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 이제 본인 자녀분의 수학 등급대에 맞춰가지고 제가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각 표준 점수별 인원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시고, 지금 이 비율에 따라서 지금 확통 선택자가 3등급에는 대략 31% 내외, 그 다음에 4등급에는 확통 선택자가 대략 44% 내외라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확률 통계 선택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1점 단위로 떨어뜨려 가면서 각각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등급도 표준 점수 1점 단위로 떨어뜨려 가면서 각 점수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미적분 선택자는 요 표준 점수 전체 인원에서 요 확통 선택자 인원을 빼고 결국에는 나머지 거를 적어 주시면 된다. 방법적으로는 1, 2등급을 만드는 거랑 동일하다. 3, 4등급 만드는 것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1803은 무엇이냐면요. 자, 1803은 여기 있는 요 인원을 다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등급 중에서 수학 1등급 중에서 결국 확통 선택자 전체 인원수는 대략 한 1803명, 그러니까 1800명 내외 정도일 거라고 이제 예상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2등급은 6,702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인원을 다 더한 게 16,228명이고요. 마찬가지로 요 인원을 다 더한 게 25,215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산을 넘어야 될 게 있는데, 이 1,803명이 전부 다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중에 이제 수시로 빠지는 인원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중에서 수시로 몇 %의 인원이 빠질 것이냐, 이제 그거를 추정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수학 1등급인 친구들은 아마도 교과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 그죠? 자, 그런데 확률 통계 선택자니까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문과 친구들이고, 문과 같은 경우는 올해 어쨌든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최저를 맞추기 힘들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요 전체 인원 1803명의 이 전체 인원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가 빠져나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제 뇌피셜인 거죠. 예, 뇌피셜. 예, 그렇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평소에 어떤 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제 감으로 한 20% 정도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였고 그래서 실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은 이 1803명에 대해서 약 80%인 1442명 정도의 인원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지금 여기 6702명 역시 정시 지원을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수시로 빠지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들은 2등급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보다는 수학을 1등급 받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대학에 어떤 전형들도 좀 쳤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자, 수시 최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수시 최저가 없는 종합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전형들이 조금 낮은 대학,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낮은 대학들을 조금 응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여기는 수시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한 30%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보다는 이제 수시로 조금 더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약 30%로 잡았고요. 자, 그래서 6,702명에 대해서 약 0.7을 곱한 즉 30%가 빠져나가고 70%가 정시에 남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약 4,691명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요 둘을 더한 인원이 6,133명인데요. 실제 올해 이제 정시로 넘어오는 확률 통계 선택자, 즉 1, 2등급의 확률 통계 선택자는 대략 한 6천여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요 자연계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수능 최저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문과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죠.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서. 그래서 지금 자연계 1등급 같은 경우는 자,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지금 여기는 문과는 20%로 봤다면 이과 쪽은 30% 정도로 봐서 자,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은 요 16,228명에 0.7을 곱한 11,360명 정도가 정시로 넘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등급에서도 요 25,215명이 다 정시로 넘어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한 35% 정도? 35% 정도가 이제 수시로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서 결국에는 그 인원이 16,390명. 그러니까 정시로 넘어오는 2등급 학생들 중에서 수학 2등급 학생 중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요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가 대략 16,39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였고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인원수가 27,750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시로 넘어오는 미적분 선택자는 아마 1, 2등급 합쳐서 27,000명 내외의 학생이 넘어오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계산했던 어떤 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아이가 지원 가능한 대역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학 1, 2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이과 그리고 문과에서 갈 수 있는 대학, 그죠? 예, 학과까지 정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우선적으로는 자, 수학 1, 2등급 정도를 받는다 했을 때 통상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명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것들을 순서대로 먼저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먼저 나열을 해봤는데요.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우선 의대가 있습니다. 그죠? 예, 문과지만 이제 갈 수 있는 의대, 뭐 대표적으로 이화여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치대도 있습니다. 원광대. 그 다음에 한의대도 꽤 있죠. 예, 문과에서도 한의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에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동, 홍숙 정도가 일단 문과에서 보통 이제 수능 1등급 또는 2등급
물론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3초반 정도까지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인데,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선적으로는 의대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한 숙명여대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입니다. 자, 자연계열은 자, 의치 한약수 중복 인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의대 인원이 따로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이제 서울대가 또 있어요. 근데 서울대 안에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대, 그리고 수의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제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요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수의예과 같은 경우도 서울대 수의에는 지금 여기 49명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연계열에서도 역시 수학 1등급 그리고 2등급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의 이름들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약대, 그죠? 그 다음에 한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수의대, 그 다음에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자, 그리고 교대가 있습니다. 교대, 그죠? 교대는 그러면 자연계열만 가나요? 아니죠. 인문계열도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이 엄청 유리하죠. 그죠? 왜냐하면 미적분이나 기하 쪽에 가산점, 그리고 가탐의 가산점을 또 주는 학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정말 자연계 애들이 교대 쪽은 정말 많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문계 쪽에서도 물론 교대를 갈 수는 있지만 성적대가 굉장히 좋아야 하겠죠. 인문 쪽에서 교대를 지원하려고 하면요. 왜냐하면 가산점을 주는데 그거를 극복해내려면 결국에는 인문계 쪽에서 지원하려면 점수가 상당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교대 쪽은 자연계 아이들이 거의 자연계 아이들의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교대는 거의 자연계들이 많이 갈 거라고 봐서 그냥 통상적으로 교대를 자연계로 이렇게 이제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뭐 인문계는 못 가기 때문에 자연계 쪽에 넣어놓은 건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계 쪽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시립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건대, 동대, 이대, 홍대, 숙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종류가 더 많죠, 그죠? 여기 문과는 지금 2칸이 비고 있는데 이쪽은 꽉 채워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공계열 쪽에서 갈 수 있는 인원수, 요게 이제 훨씬 더 많다. 모집 인원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모집 인원을 다 합해보면 가군에 3,901명, 3,161명, 881명.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지금 7,943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4,224명, 5,831명, 1,145명, 그래서 여기 11,200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표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우리 애는 3등급이면 어떻게 해요? 네, 3등급이면 3, 4등급에 맞는 대학들이 또 있죠. 이렇게 쭉. 요 밑에부터 시작하는 대학들이겠죠. 뭐 국민대라든지, 국민대, 숭실대, 우리 국숭세단, 쭉 뭐 광명상가 이렇게 나가는 그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여기다가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3, 4등급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과 만약에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3, 4등급에 해당되는 라인에 대학들을 우선 쭉 적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과부터 계산해 보면 지금 극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은 여기까지죠, 우선. 그죠?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고대, 연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래도 좀 최상위권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범위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끄는 겁니다. 요렇게. 자, 끄는 다음에 요 인원을 합칩니다. 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를 합치는 거죠. 그러면 대충 합쳐볼까요? 요거 750 잡고요. 요거 680, 690 잡을게요. 그러면 1440이죠. 요거 750에 690 더하니까요. 1440. 1440에 360 더합니다. 그럼 1800명쯤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합칩니다. 33, 25 대충 60명쯤 되죠. 그럼 1860명. 그 다음에 요거 합쳐서 10명 정도 된다고 치면 결국에 1870명 정도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1870명이니까 우리 앞에서 만들어 놓았던 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왔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인문계열 기준으로 자, 의대부터 스카이까지 전체 모집 인원이 대충 1870명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1870명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1870명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지금 1등급, 수학 1등급 학생들 중에서 정시로 넘어올 거라고 예상되는 인원이 약 144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아직 한 400명 정도가 남았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512명쯤 되죠? 512명. 그러면 512명에 대략 한 0.7, 그러니까 30%는 수시로 빠져나갔다고 치고 0.7을 해보면 이게 대충 한 7, 5, 35, 7, 7, 요게 360명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러면 요거를 합쳐보면 1442에 360명을 더하면 대략 한 180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준 점수 135점까지는 표준 점수 135점까지는 2등급이죠. 하지만 표준 점수 135점까지는 일단 물론 135점은 의대는 쓰기 힘들죠, 당연히. 완전 최상위권 학교는 쓰기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그 의대부터 스카이라인 있죠? 그 1800명 구간, 1870명 그 구간에 있는 대학 중에서 좀 하위권 학과들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라인이구나, 우리 아이가. 135점이나 6점이라면 고대나 연대의 중하위권 정도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자, 확통 선택자 중에는 지금 요 문과의 의대부터 스카이라인까지는 대략 수학 표준 점수 135에서 한 147점 정도면 나는 그래도 요 라인쯤부터 한번 써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아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지 그 라인을 잡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라인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러면 135점이면 무조건 스카이를 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대충 거기쯤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국어나 아니면 영어 그 다음에 탐구도 비슷하게 봤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 라인 스카이 한 중하위권 라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특별하게 한 과목을 좀 많이 못 봤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스카이 라인보다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겠죠. 그거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서성한 같은 경우는 확통 선택자에 한 132점에서 표준 점수 132에서 한 135점 라인이면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국어, 그 다음에 영어, 탐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다는, 수학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대부터 건대까지는 대략 표준 점수 128에서 132점대 학생들이 본인의 라인이 한 여기 정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건대가 아니죠. 이대까지죠.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건대부터 숙명여대까지는 표준 점수 126부터 128점대 학생의 대략 나의 라인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의대부터 한의회까지는 대략 한 표준 점수 144에서 147점대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대부터 수의학과 고대 연대까지는 대략 한 141에서 144점대. 물론 여기서 조금 해석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건데요. 요거. 서울대. 뭐 서울대 컴공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는 어떤 의대하고 만약에 이렇게 붙은 친구가 있다면 뭐 반드시 다 지방의대를 간다. 그렇진 않죠. 그죠?
서울대 컴공을 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렇게 여기는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탁 잘라지는 구간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이걸 해보는 것은 우리 아이가 대략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정시 라인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조금 뭐 해석의 오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서울대보다 한의예과가 무조건 다 높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라인을 잡는 부분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다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서울대부터 연대까지는 이렇게 141에서 144점, 그 다음에 서강대부터 교대 라인까지는 대략 137에서 141점대가 요 인원수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요 전체 모집 인원을 합친 것과 그 다음에 표준점수 137에서 141점대에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수가 대략적으로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중대랑 서울시립대 여기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 135에서 137점대 지금 여기에 몰려있는 학생들 중에 정시로 넘어올 인원수와 그 다음에 여기 모집하는 인원수가 대략적으로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희대, 건대, 동국대, 이대, 홍익대, 숙명여대 요 전체 모집 인원수와 그 다음에 표준점수 133에서 135점대 여기에서 정시로 넘어올 인원수의 합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이과의 문과 교차 지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만들어진 표를 바탕으로 자, 이과생의 문과 계열 교차 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수학 점수 구간이 어디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백하게 보이는 데가 있죠.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왜냐면요. 지금 표준점수 133부터 135점이 다시 등급상으로는 몇 등급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앞쪽으로 넘겨보시면 자, 지금 앞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지금 133에서 135면요. 등급이 얼마냐면 2등급이에요. 그것도 2등급 초반에 해당합니다. 그죠? 2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표준점수 133에서 135점대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어딘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경희대, 건대, 동대, 이화여대, 홍익대, 숙명여대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경희대나 건대는 빼더라도 우리가 동국대, 그 다음에 홍익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사실 요 대학들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과 3등급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었죠. 그죠? 이과 3등급들도. 그죠? 예. 그래서 작년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이과 3등급이 가는 학교였는데 와, 올해는 내가 수학 2초반을 받았으니까 되게 잘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어때요? 현실은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학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높은 높은 학과를 간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만약에 낮은 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그쵸. 교차. 예, 교차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대학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데를 가야 하는데, 학과마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이라도 높여볼까?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요 점수대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높여서 가보지 않을까. 사실은 요 점수대라면 어디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좀 모험을 한다면 여기까지도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그죠? 왜냐면 표준 점수 133에서 135점대.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요 라인에 이공계열의 중하위권 학과를 가야 되는 친구들이 사실은 문과 쪽으로 교차를 하자면 사실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서성안의 문과까지도 교차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 더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여기 서성안, 그죠? 자, 서성안에 마찬가지로 최상위권 공대 이런 데 말고요. 만약에 중위권 학과나 아니면 하위권 학과 또는 그냥 일반 어떤 이과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 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표점은 이렇단 말이에요. 표점은 이러니까 공격적으로 자, 문과에 고대나 연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외국어를 봐야 되니까요. 뭐 제2외국어를 안 본 경우는 이제 서울대는 교차가 아예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대나 연대, 요 정도의 어떤 중위권 이상의 어떤 문과대학, 요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요 표준점수 137에서 141점대에 만약에 이과 쪽으로 지원한다면 서성한 정도를 지원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표준점수 133에서 135점대에 건대나 동대, 홍대, 숙대 요 정도 이과 계열의 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의 비율이 고대나 연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대나 연대, 뭐 때로는 뭐 서강대 경제, 경영, 뭐 성균관대 경제, 경영 이런 식으로 상위권 대학에 어떤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공격적으로 가는 친구들은 서성한, 조금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중경외시 정도의 어떤 문과 계열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본인이 학교라도 그렇게 하나 레벨업을 해서 가겠다,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꽤 높은 구간대라고 보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학과의 인원수, 그 다음에 이 인원수를 합치고 그 다음에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수 중에서 표준점수 몇 점대에서 몇 점대까지를 합친 인원이 대략적으로 이 대학 라인의 모집 인원수와 같은지를 잘 조사하셔서 이렇게 표를 만든다면 결국에 제가 지금 했듯이 요 라인은 대략 몇 점대 아이들이 가야 되겠구나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몇 점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셀프 컨설팅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 자료는 저희 IDA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잘 살펴보시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학 3등급과 4등급에 해당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만약에 문과 친구들이라면 이과 친구들의 어느 정도 학생들이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교차 지원을 해 들어오겠구나,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원 전략 잘 짜셔서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은 대치 IDA 입시연구소의 이효종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